안녕하세요, 이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피처 중에서 홀과 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홀과 컷도 전 시간에 했던 스플리트와 마찬가지로 후가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고요. 이번에다가 제가 홀을 뚫어야 됩니다. 홀을 뚫어야 되는데 하나만 뚫는 게 아니고 두 개 같이 뚫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그걸로 쓰냐? 그냥 파트에서 뚫고 위치 잡아서 또 뚫으면 된다. 그죠?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가능되는데요.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 이 홀이라는 게 설계하면서 파트를 모델링하고 파트를 설계하면서 뚫을 수 있는 홀이 아닌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기차를 모델링 한다 생각해보시죠. 기차는요, 크기도 크지만은 기본 공차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 뭐 1000분의 1이니 100분의 1이 그런 말 하지만은 그거는 막 쉽게 뭐 오차율이 막 1cm까지 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막상 대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위치를 정해준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위치 표기는 해놓되 그것은 막상 현장에 가서 대보고 뚫어야 된다는 어떠한 인식을 설계상에도 해줘야 되죠. 그럼 3D에서는 과연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예를 들어서 일단 홀을 뚫어야 돼요. 이것은 꼭 대보고 위치를 결정해서 마지막 후가공으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줄 때 바로 어셈블리 피처 중에서 홀과 커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을 하겠다. 홀을 뚫는데 어느 면을 기준으로 뚫겠냐. 바로 나는 이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죠. 나는 이걸 기준으로 하겠다. 하긴 한데 위치를 잡아야 되죠. 바로 나는 요 선과 요 선의 위치를 콘스트레인트를 가져와서 이 면에다가 홀을 뚫겠다 하면은 이제 위치에 관련된 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 면에 뚫으니까 장애으로 이 퍼플 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퍼플 파트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죠. 그 스플리트와 비슷하죠. 그 중에서 나는 뭐에 뚫을 거냐면은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나는 서클 프레임도 있고요. 요 파트 5번도 있어요. 파트 5번을 또 뚫겠다 내리는 거죠. 내리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위치도 변경시켜야 돼요. 바로 이쪽 면에서는 한 100만큼 떨어져야 되고요.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20만큼만 떨어져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홀에 가공을 해야 되고 홀은 라스트로서 끝까지 뚫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놓고 OK를 누르면은 바로 두 개 파트가 홀이 뚫리죠. 이렇게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최종 완성됐죠. 그럼 이 홀은 보면은 후가공으로 뚫었구나. 그럼 파트에는 적용이 안 되냐? 각각의 파트 역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홀을 뚫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 파트 5번이라는 게 있어요. 파트 5번을 링크 삼아서 이 파트 5번 링크가 됐다. 바로 우리는 처음에 뭐였냐면 퍼플 파트에다 링크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는 바로 어셈블리 피처 안에 어셈블리 홀 안에 두 가지의 파트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얘와 얘다 이렇게 추가된 거. 그 링크 관계를 아시고요. 그리고 얘는 파트에 적용이 안 되냐? 파트에 가서 여러분들 이 파트만 따로 띄우셔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파트 5만 따로 띄우신다면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은 바로 스플리트와 동일하게 이 홀이라는 게 있고 화살표에 딱 있어요. 누군가가 이 파트 바디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화살표에 뚫리는 홀이 있다면 이 누군가가 조립하면서 후가공을 때렸구나. 그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후가공이라는 것은 실제 그리는 거 이전에 어떤 작업 공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이 후광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어, 설계자의 의도를 작업자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코업할 때 협업을 할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여기서 맞춰서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겠다 라는 것에 대한 또 힌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후가공은 굉장히 중요하고 후가공의 표현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현업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홀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이와 같은 개념인데 바로 뭐냐면 포켓을 보겠습니다. 포켓. 이
포켓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홀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렸고요. 여기다 포켓을 뚫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퍼플 파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파트 5번까지 뚫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 퍼플 파트를 기준으로 하나 그려야 되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파트를 생성해서 거기다 스케쳐를 그려야 되고, 이 퍼플 파트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바로 스케쳐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놓고 스케쳐 들어가서 바로 저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그렸고요. 빠져나가겠습니다. 빠져나가서 퍼플 파트에 다음과 같이 스케쳐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다시 어셈블리 프로덕트를 더블 클릭함으로써 어셈블리를 빠져나가죠. 그럼 이 화면 자체에 이 아이콘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어셈블리 나간 상태에서 저는 후가공으로서 이 포켓을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됐고, 프로덕트 상에서 한번 저는 어셈블리 피처 중에서 포켓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포켓을 이용해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 바로 이 퍼플 파트에 이 스케쳐를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동일하게 홀과 동일하게 뜨죠. 그래서 나는 이 퍼플 파트도 파야 되고 파트 5번도 파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하이라이트 이펙트 어펙티드 파트를 이용해서 파트 5번 누르면 파트 5번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얘 팔 것이고, 난 다 파내리겠다. 그러면은 놓고 얘를 누르면 전부 파지죠. 얘를 누르면요. 그리고 나서 디멘전은 라스트 끝까지 뚫어버리겠다. 놓고 OK를 누르시면은 한 방에 뚫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퍼플 파트에 두 개가 링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링크가 되어 있고요. 퍼플 파트는 표시가 됐죠. 그리고 어셈블리 피처 보면은 쭉 또 파트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퍼플 파트에 스케치를 이용해서 두 개가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트리를 보면은 아까 홀과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홀과 그 동일하게 그 포켓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살피의 포켓을 누가 후가공을 쳤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포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홀과 포켓의 후가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